빠르죠. 근데 이거에 디퓨전 이펙트를 딱 넣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생성됩니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나눕니다. 기존의 이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LLM 방식이 이게 순차적으로 토큰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 거 한 단어 생성하고 그거 다시 넣어가지고 한 단어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구조인데, 지금 이렇게 디퓨전 모델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우리 보통 이미지 생성할 때의 이 확산 현상, 물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빡 퍼지는 그 확산 현상을 모델링해서 만든 그러한 모델로도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텍스트 이미지 생성 모델처럼 이 전체 응답을 한 방에 그냥 쫙 생성하고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LLM보다도 10배 더 빠르고 10배 더 저렴한 것이 실제로 상용화돼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인셉션 랩에서 나온 머큐리라는 모델인데요. 여기 나오죠. First Commercial Scale Language 모델. 근데 뭘로 했다? 디퓨전 패러다임으로 했다. 그래서 이게 디퓨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 해서 DLLM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아래서도 보시면은 이 인셉션의 속도를 바로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게, 자 클로드와 챗GPT가 이렇게 나올 동안 머큐리가 금방 그냥 생성을 해버립니다. 다 끝났어. 이거 6초밖에 안 걸렸는데 아직도 생성하고 있죠. 우리 텍스트 이미지 생성 모델 보면은 점점점 얼굴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렇게 한 방에 하는 형식을 하다 보니까, 자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GPU도 적게 쓰면서도 빠르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보시면은 차례차례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퓨전 모델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걸 쫙쫙쫙 하다가 이터레이션 돌면서 점차 정확하게 하는 디퓨전 모델, 이렇게 하니까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만약에 이게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처음으로 상업적 모델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뭔가 빅테크 기업들이 트랜스포머 모델로 막 열심히 연구를 했던 것처럼 이 디퓨전 모델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야 이거 이제 GPU를 적게 쓰고도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자 실제로 이 chat.insertionlab.ai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쓸 수 있거든요. 들어가면은 저기 에러 로그인 했는데 정말 빠릅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까 디퓨전 모델의 동작 방식에 대해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은 자뭐 기존과 다른 거 없네. 이게 좀 빠르긴 빠르죠. 근데 이거에 디퓨전 이펙트를 딱 넣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생성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빠른 거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프롬프트도 지원을 하고, 자 이러면서 점차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잘 말하는 거 보이시죠? 쓸만해요. 굉장히 빠르고. 우선 디퓨전 모델 관련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도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어떤 이미지를 학습시킨다고 하시죠. 이 꽃이 있죠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점차 깨끗한 거에서 노이즈가 낀 상태로 가는 이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가 있고, 반대로 노이즈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점차 깨끗해지는 역방향의 디노이징 과정이 있습니다. 이 포워드부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깨끗한 게 있죠. 깨끗한 이미지나 문장이 있으면은 점진적으로 점차 이 노이즈를 싹싹싹 넣어요. 그냥 일부러 넣어 이렇게. 그래서 꽃 이미지가 점점 노이즈가 되어가는 과정, 뒤덮이는 이 과정을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학습할 때는 이 모델이 이 거꾸로 된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일부러 노이즈를 넣었지만 또 노이즈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이게 되돌아가는 과정 자체를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이 역방향으로 노이즈를 없애는 과정, 디노이징 과정에서는 이 노이즈에서 점차 약간씩 없애면서 이 깨끗한 이미지를 복원해냄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전체 노이즈에서 시작하니까 좀 이제 잘 안 보이는 거 하다가 점점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깨끗해지는 거 보시죠.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듯이 이 텍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쭉쭉 차례차례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이렇게 뭔가 확산해 가면서 만들듯이, 처음에는 말이 안 되지만 최종적으로 뭔가 완벽하게 말이 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성능이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머큐리 코더에 미니가 있고 머큐리 코더 스몰이 있죠. 미니 스몰 모델이 있는데 일단 속도는 제일 빨라요. 초당 토큰 수가 700개에서 1100개까지 가죠. 요거를 제미나이 라이트랑 하이쿠, 미니 좀 작은 버전들이랑 비교를 했는데, 이 작은 버전들 대응할 만한 애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의 속도가 최대 10배에서 15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죠. 2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성능이 이 모델과 비교를 해봤을 때 대체로 다 비슷하다 혹은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작은 모델을 했을 때 뭔가 개선이 있었다와는 다른 게 이 아키텍처가 아예 다르잖아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앞에 거 쭉쭉쭉 읽어와 가지고 다음 걸 생성하는 모델로 요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규칙으로 학습을 했을 때 나온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디퓨전 모델로서 이 정도까지 성능을 올렸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아웃풋 스피드도 이렇게 보시면은 비주얼하게 표현을 했을 때에도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디퓨전 모델이 한 방에 짝짝짝 이터레이션 돌면서 하는 거니까 하드웨어 구성하기도 훨씬 쉬웠을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물론 작은 것들과 비교를 했지만 작은 것들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온 디바이스 AI로서 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거 바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API 액세스도 지금 제공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인셉션도 그렇지만도 디퓨전 모델에 관련돼서 지금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왜냐면 트랜스포머 모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생성을 하기에는 너무 빡세다. 요 같은 경우에는 라다라는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건데, 불과 2월 18일 한 달 전에 나온 내용이죠. 요것도 결국은 문장의 전체 문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앞에 것부터 쭉쭉쭉 이렇게 생성하니까 뒤에 있는 거 내용의 이제 그 정합성이라는 게 좀 잘 안 맞잖아요. 근데 디퓨전 모델은 한 방에 그냥 짝짝짝 생성을 하니까 전체 문맥을 보고 점차 문맥에 맞춰진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트랜스포머 모델이 지금까지 읽었던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다음 거를 추론한다라고 보면은,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맥을 동시에 본 다음에 일부 단어를 일단 무작위로 가린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멍이 난 애들을 점차 디퓨전으로 짝짝짝짝 해가지고 생성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부 다 이제 마스크를 일단 합니다. 다 마스킹을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짝짝짝 마스킹했죠. 요 부분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스크 프레딕터라고 하는 부분,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나름대로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각 단어의 어떤 이 임의의 어떤 확률로 이게 마스킹을 한 다음에 그냥 뭐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킹된 거의 단어를 전체 문맥을 통해 가지고 '아 여기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네.'라고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부분이죠. 특정한 프롬프트 이렇게 입력을 해 가지고 이 응답에 대해서 페어가 돼 있으면은 얘가 이제 똑바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파인 튜닝을 시킨다는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실제로 추론을 하는 부분이죠. 샘플링을 하는 부분인데, 완전히 이렇게 마스킹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이거를 이제 벗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프레디터로 점차 이렇게 내 가지고 다시 리마스킹을 해 가지고 또 점진적으로 또 마스킹을 줄여가면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쭉 있으면은 이 다음 거를 추정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구멍 자체가 뚱뚱뚱 계속 이제 임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전체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이 마스킹되어 있는 부분을 채워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논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뭔 내용이냐? 자, GPT-4o나 쿠엔 2.5라든가 이런 애들을 보면은 앞으로 갈 때, 뒤로 갈 때 이 정체적인 예측의 한계를 봤을 때 앞으로 가는 건 잘해요. 82.7, 75.9죠. 근데 뒤로 가는 게 불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디퓨전 모델을 사용한 이 라다라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비슷하죠. 물론 전체적으로 낮긴 한데 이거는 이제 발전되어 가야 할 거고, 점차 이제 모델을 크게 하면은 될 수도 있겠죠.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 이 전체 모델로 봤을 때에도 지금 빨간 부분이 지금 라다거든요. 8빌리언 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만들어진다라는 거. 라마2랑 라마3랑 비교했을 때 준수한 성능이기도 하고 충분히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커버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얘도 규모를 키우면은 플롭스를 계속 늘리면은 그만큼 라다가 계속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 법칙을 따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작은 거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 있긴 하지만 점차 더 큰 모델로, 인셉션 같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빅테크가 이걸 해가지고 GPU를 엄청 갈아 넣어가지고 만들면은 점차 크게 하면은 점차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PU 측면에서 전통적인 이러한 ARM 모델이라고 하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QKV 생성해가지고 맨멀 계산하고 스케일링 한 다음에 마스킹하고 소프트맥스 한 다음에 또 맨멀 계산하고 이렇게 계속 매트릭스 연산을 해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멀티헤드 애노테이션도 이러한 것들을 각각 쭉쭉쭉 VKQ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라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에 생성해가지고 하니까 나온 거를 또 넣고 나온 거를 또 넣고 막 이렇게 이제 리그레시브하게 되새김질을 계속 해야 되는 그거를 할 필요 없이 쭉 긴 텍스트를 생성할 때에는 차례차례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다 넣은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구멍 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많은 토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병렬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GPU 친화적으로, 병렬 처리에 친화적인 연산으로 연산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엣지 디바이스에 적용을 하게 된다라면 이게 아무래도 경량한 기법으로 효율적으로 샘플링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동작 가능한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처음으로 상용화된 모델이 머큐리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빠르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서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서 이렇게 느릴 수 있지만도 GPU를 예를 들어 세레브러스 같이 SRAM을 막 때려 박아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한 웨이퍼에 한 개 칩 딱 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알고리즘 자체를 바꾼 거죠. 이거는 AI 모델을 바꿔서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의견 주시고 앞으로 이게 디퓨전 모델이 얀 르쿤 메타의 과학자죠. 얀 르쿤이 늘 얘기하는 이 트랜스포머는 답이 안 된다라고 한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GPT 4.5도 나오고 있는데 뭐 성능이 그렇게 개선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모델로서 또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온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유니님이 직접 입고 계신 후드 집업 그리고 나머지 굿즈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재질도 좋게 나왔으니까 관심 부탁드리고요. 안대공학 해외 채널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십니다.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유튜브와는 다르게 좀 재밌는 짧은 이런 영상 소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짧은 뉴스를 빠르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팔로우 해주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